자, 속성 문법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성 문법이라는 거는 이 속성하고 여기 있는 속성하고 문법하고 이렇게 같이 의미하는 건데요. 속성과 의미 규칙을 사용해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확장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의미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있어서의 그 신텍스, 구문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뭐, 여기서 주로 이야기하는 바인딩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죠. C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C 문법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스태틱 바인딩, 정적 바인딩을 하는데, 실행 시간에 바인딩이 일어나는 경우 이제 동적 바인딩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속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의 시간으로부터 번역 시간 및 실행 시간에까지 해당 특성이 결정되는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역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번역 시간, 네, 정의 시간, 그러니까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에 있는 사람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인터넷에 그 다른 그 컴파일러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참고한 것 같은데요. 디클레레이션 할 때, 정의할 때, 정의하는 시점, 그 다음에 여기 컴파일 시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코드가 중간 언어든 아니면은 어셈블리 언어든 바이너리 언어든 이렇게 그 트랜슬레이션 되는 시간, 그 다음에 런타임,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순간에 따라서 이런 특성이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양한 형태로 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타입을 결정짓는 부분들, 이제 어떤 식의 값, 그 다음에 변수의 위치,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 시간에다가 실행 시간에 상대적인 위치에 변수가 위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변수의 위치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상에 어느 위치에 특정한 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숫자의 유효 자릿수를 이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인딩, 연결 짓는 거죠.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바인딩이 결정되는 시간들, 이제 바인딩 타임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컴파일 타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이걸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실행 중에 바뀌는 경우에 있어서 동적 바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적 바인딩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C++에서의 다형성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자바 프로그래밍이나 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그 정의하는 것들인데요. abstract class 같은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보통은 우리가 상속을 이야기하는 이 C++ 얘기입니다. 혹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 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의 속성, 그 attribute 값들을 전부 다 물려받는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접근 지시자를 사용해서 특정한 변수의 값을 접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로그래밍 쪽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객체 지향 이렇게 하잖아요. 이 객체 지향에서의 그 객체 지향을 사용하면은 프로그램을 좀 더 쉽게 개발할 수 있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동적 바인딩하고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parent 클래스로 child를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parent 클래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이야기해보죠. 컨텍스트라는 게 있죠. 문맥이잖아요. 이걸 이야기할 때, 보통 포인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저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2조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많이 쓰는 예는 갸가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말이죠. 갸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 혹은 뭐 전에 이야기하던 그 사람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컨텍스트가 그 사람이라는 컨텍스트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만큼의 컨텍스트가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페런트 클래스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확장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할 때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새로 컴파일하고 아니면은 전체를 전부 다 컴파일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런 동적 바인딩을 사용하면은 페런트 클래스로 API를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페런트 클래스의 함수를 사용해서 차일드 클래스, 확장된 클래스의 그 함수를 호출해 줄 수 있게끔 한다면 그러면은 개발이 좀 더 용이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실제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클래스 페런트에 뭐 예를 들면 접근 지시자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void move 이렇게 있고요. 클래스에 child 이렇게 해서 똑같이 void move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시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 child 클래스는 parent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시성에 의해서 네, 이거 개념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어렵네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public parent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로 되면 parent 클래스의 move 함수가 있고 child 클래스의 move 함수가 있어서 가시적인 특징을 가시성 비저빌리티를 보면 child 클래스의 move라는 함수가 parent 클래스의 move 함수를 overriding 합니다. 덮어 씌워버리죠. 자, 그래서 parent 클래스로 이제 child 클래스 오브젝트를 포인팅을 하면 그러면은 parent 클래스 override 되기 전 이 move 함수를 호출해 주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 여러분들 virtual이라고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parent 클래스로 포인팅한 child 클래스 get를 이제 콜을 해주면 요거를 호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parent 포인터에 p가 있겠고요. child 포인터에 c는 new child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p는 c 이렇게 포인팅 가능하고요. p.move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c의 move가 호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의 다이나믹 바인딩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의 p move는 지금 현재 런타임에 실행 시간에 어떤 오브젝트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parent 클래스 개체가 붙었으면 parent 클래스 인스턴스에 함수가 호출되고요. child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붙으면 child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연결돼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동적 바인딩이라고 하고 이 동적 바인딩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버추얼 테이블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걸 처리하는 거죠. 자, 구문 지시적 정의, syntax directed definition 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있는데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에서 그 속성값과 의미 규칙을 결합한 것을 이제 syntax directed defini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이 속성은 문법 기호하고 결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의미 규칙은 생성 규칙하고 결합을 시키고요. 그래서 x가 문법 기호고 a가 속성이면 x.a 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트리 노드 X에서의 A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attribute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 문법은 네, 그 속성하고 의미 규칙 사용해서 확장한 거 요거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넘어가고요. 구문 지시적 정의 이렇게 했습니다. 생성 규칙, 의미 규칙 이렇게 해서 S에서 E로 이렇게 하는데 print 2.value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2.value는 1.value 더하기 t.value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생성 규칙에다가 의미를 지금 정의한 거죠. 자, S에서부터 $2 이렇게 붙으면 그러면은 2의 value를 표현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프린트 해주는 걸로 지금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자, 2에다가 2원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거를 의미 규칙으로 정의한다고 하면 2의 value는 2원의 value 더하기 t의 value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거죠. 간단한 계산기에 대한 속성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문 지시적 정의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합, 곱, 속성값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문 지시적 정의에 대한 설명 이렇게 했습니다. 생성 규칙에 대한 의미 기술을 할 때 보면 non-terminal 심볼에 따라서 문자열, 숫자, 자료형들에 대해서 다양한 속성 표현하고요. 보통 점 연산자 dot operation 이렇게 하는데 이 dot operation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dot은 소유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핸들의 무엇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a.value, a.address 이렇게 해가지고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개념적인 부분들만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 프로그래밍에서의 구조체를 정의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잘 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서 annotated 파스트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파스트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법에 따라 가지고 트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트리에다가 좀 더 부연 정보를 붙여 가지고 의미 분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수식에 대해서 파스트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파스트리를 다 붙이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파스트리가 구성됐을 때 digit lex value 23, f.value 23, t value 23, 그 다음에 5 돼서 23 곱하기 5 하면은 115가 되고, 그래서 더해주고 올라오면 119. 그래서 달러가 이렇게 붙으면은 출력 이렇게 해주는 거였죠. 그래서 산수식에 대해서 그 파스트리 만들었고요. 그 파스트리에다가 파스트리의 value들 이제 attribute 들의 값을 부여하면서 이제 그 계산을 수행을 한 겁니다. 트리를 순회하면서 노드들을 순회하면서 value들을 치환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계산의 결과를 화면에다 도시한 거죠. 네, 타입 체킹 이렇게 하는데 연산자에 부합하는 그 p 연산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의 문법은 identifier 더하기 identifier, identifier 더하기 number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타입 체킹을 하는데요. 타입 체킹할 때는 우리 각각의 표현식 각 요소에 타입 expression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식을 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식이 어떤 논리 규칙의 집합에 부합하는지, 그러니까 그 표현식을 부여하는데 그 표현식이 이제 그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합에 있는 표현식은 valid한 거다. 그러니까 특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논리 규칙들의 집합을 원시 언어의 타입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리언, 캐릭터, 인티저, 리얼 넘버, 보이드 혹은 플로트 이런 것들이 기본 형이고요. 그 다음에 형 표현식은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어서 타입의 name도 형 표현식이고 그 다음에 타입 표현식에 적용되는 타입 컨스트럭터도 표현식이고 지금 리커시브하게 정의하고 있죠. 그다음 표현식을 값으로 가질 수 있는 변수도 타입 익스프레션이 되겠습니다. 자, 자료형 이렇게 보는데 뭐 여러 개 그 elementary 데이터 타입 혹은 primitive 데이터 타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자료형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정수로 표현할 때 2바이트 혹은 4바이트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또 새로운 자료형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 숫자를 표현할 때 2의 보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이너스 표현하는 부분들도 이제 2의 보수로 표현을 하죠. 2의 보수로 표현하면은 오버플로우를 사용해서 이제 더하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뺄셈을 더하기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계산하는 게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뭐 열거형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되면은 뭐 그 타입 체킹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 지금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봐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정보를 준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체크하는 것은 코드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코드 설명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타입에 대한 것도 유니온이라는 타입이 있죠.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고 포인터에서 메모리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한다. 포인터 형의 값은 기본이 되는 형의 값이 저장된 메모리 위치에 주소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여러분들 C 언어 혹은 C++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타입 시스템은 그 타입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표현법들 타입의 정보들을 이렇게 기술해 줬을 때 그것들을 다 묶어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가질 수 있는 타입의 범위들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 체킹 하는 거는 타입 체커들은 이런 그 타입 시스템을 구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컴파일러가 수행하는 정적인 검사, static analysis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이제 타입 체킹을 하고 컨트롤 플로우 체크, 그다음에 유니크네스, 뭐 리처빌리티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 내용까지 이게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다 보려면 사실 대학원에 가셔서 컴파일러 쪽 혹은 랭귀지 티어리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해야지만 이제 이런 것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학부 교육 과정에서는 좀 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거 책에서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설명만 하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컨버전 혹은 타입 캐스팅 이렇게 있는데 타입 캐스팅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입 체크하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고요. 중복 정의, 오버로딩,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적인 것만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컴파일러를 하게 되면은 이 오버로딩이나 다양성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학원 과정이라서 이런 타입 체킹에서 중복정의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더라 요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의미 분석이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